제목 약속의 시계. 그날 밤 9시 17분 초인종과 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준호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바닥에 작은 상자를 먼저 보았다. 상자 위에 붙은 메모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약속 지키셨어요? 휴대폰을 보니 병원 번호였다. 보호자분이시죠? 아버님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실까요? 준호는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약속 지키셨어요? 짧은 문장이 심장을 2번 두드렸다. 응급실 침상에 누운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간호사는 오늘 밤 곁에 있어 달라고 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와 얇은 봉투가 있었다. 시계 뒷면에는 얕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은희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자. 봉투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같은 문장이 한 번 더 적혀 있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짧게 문자를 보냈다. 저는 김영호의 아들입니다. 상자 잘 받았습니다. 곧바로 답이 왔다. 내일 오전 10시 합정역 1번 출구. 오늘의 약속부터 확인해요. 준호는 시계를 아버지의 손목에 다시 채워주었다. 아버지는 눈을 떴다. 상자 잘 받았냐? 응. 내일 만난다고 했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았다. 초침은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고르게 움직였다. 다음 날 오전 역 출구 앞에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정은이라고 소개했다. 길에서 서 있을 이유는 없었다. 사람이 적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은희는 컵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은희 상자 받으셨죠? 가기는 제가 부탁했어요. 준호 아버지와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 헤어진 가족. 그 말이면 충분해요. 준호 어젯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어요. 은희 그럼 오늘 병원에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약속을 지키죠. 준호 감사합니다. 은희 조건이 있어요. 과거를 길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만 합니다. 준호 동의합니다. 둘은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이 열렸고 은희가 조용히 침상 곁에 섰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는 이름을 불렀다. 은희. 네. 지금 왔어요. 은희는 아버지의 손목 위에 얹힌 시계를 보았다. 각인의 문장을 눈으로 천천히 훑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시계를 덮듯 감싸고 말했다. 은희 그건 당신이 차고 있어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약속해주세요. 아버지 늦어서 미안하다. 지금부터 지키겠다. 은희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죠. 간호사가 들어와 복약 시간표를 설명했다. 은희는 손바닥 크기의 메모지를 꺼내 시간과 약 이름을 다시 적었다. 준호는 노트를 펼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오늘의 약속, 재활 루틴, 식사 시간, 산책 10분, 면담 30분, 공동 프로젝트, 약속 식당. 아버지는 노트를 보고 미간을 폈다. 식당을 하자고 준호가 말했다. 매일 문 열고, 매일 끓이고, 매일 닫는 일. 약속이 보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은희는 약은 내가 챙길게라고 답했다. 밥은 당신들이 하라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좋다라고 짧게 말했다. 다음날 새벽 시장 골목은 이미 바빴다. 사골과 양지를 주문했고 대파와 마늘을 넉넉히 샀다. 상인은 시간으로 맛을 내라고 조언했다. 준호는 재료 박스를 트럭에서 내리며 대답했다. 오늘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오후엔 작은 가게를 계약했다. 오래된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걸었다. 약속 식당.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했다. 일요일은 쉬기로 했다.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다. 첫날 새벽 불을 켜고 주방에 섰다. 아버지는 뼈를 씻고 끓는 시간을 기록했다. 준호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노트에 적었다. 은희는 복약표처럼 조리표를 만들었다. 시간, 온도, 순서. 세 단어가 흰 종이 위에 반복되었다. 문을 열자 맞은편 경비가 들어왔다.
그는 이름이 좋다고 말했다. 믿음을 팔겠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준호는 대답했다. 말보다 반복으로 보여주겠다고. 어제와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닫겠다고. 둘째 손님은 학교 급식소 조리사였다.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은희는 밥 전에 국물부터 반 그릇 드시라고 권했다. 식후에 약을 드시면 속이 덜 놀란다고 설명했다. 조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웃었다. 내려간다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몰렸다. 교사는 회의가 빡빡하다고 했다. 택배기사는 소화가 안 된다고 했다. 독거 어르신은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다. 준호는 한 사람씩 이름을 확인하고 그릇을 놓았다. 은희는 밥과 국과 물의 순서를 안내했다. 아버지는 그날의 그날 맛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후 늦게 준호의 휴대폰에 리뷰 알림이 떴다. 국물 밍밍, 친절 과함, 시간 낭비. 준호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답글을 썼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리 시간과 염도를 점검했습니다. 원하시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대접하겠습니다. 밥값은 저희 약속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익명 손님이 앉았다.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었다. 우림 시간을 늘리고 불의 세기를 낮추고 마늘은 볶은 향을 섞었다고 설명했다. 손님은 한 숟가락을 뜨고 말했다. 덜 밍밍하네요. 은희는 속이 놀라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는 제가 예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조용히 리뷰를 지웠다. 며칠 뒤 구청 위생 점검이 나왔다. 냉장고 온도, 조리 동선, 원산지 표기를 확인했다. 점검원은 기록이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손세정제 리필 날짜를 더 크게 쓰라고 조언했다. 아버지는 검은 마커로 오늘 날짜를 큼직하게 적었다. 성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점검원이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저희 간판이기도 합니다. 납품 차량이 눈에 막힌 날에는 재료가 오지 않았다. 준호는 문을 닫자고 제안했다. 은희는 대체 메뉴를 말했다. 약속죽, 쌀과 채소로 소화가 편한 죽. 아버지는 국은 못 끓여도 문은 열자고 말했다. 간판 아래 작은 종이를 붙였다. 오늘은 약속죽.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한 숟가락 뒤 표정이 풀렸다. 택배기사는 내일도 죽을 팔 거냐고 물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약속국이 먼저입니다. 때로는 약속죽도 합니다. 어느 오후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왔다. 은희가 물컵을 놓자 할머니가 먼저 물었다. 나를 기억하니? 은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맑은 국으로 드릴까요? 진한 국으로 드릴까요? 할머니는 맑은 국을 주문했다. 숟가락이 그릇을 한번 울렸다.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둘의 대화는 끝났다. 사과에는 설명이 붙지 않을 때가 더 진실했다. 저녁 마감 전에 동네 어르신 10분을 초대했다. 무료 식사였지만 원가를 투명하게 적어두었다. 작은 기부함을 놓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밥보다 이름을 더 좋아했다. 이름을 불러주면 내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이렇게 하는 집이 효자라고 했다. 준호는 방명록 첫 페이지에 적었다. 우리는 오늘을 지킵니다. 비가 세게 내리던 날 갑자기 불이 나갔다. 가게 안은 어두워졌지만 세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다. 비상 라이트를 켜고 보온통에서 뜨거운 물을 꺼냈다. 손님이 없어진 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오늘 못 지킨 것을 한 줄씩 적었다. 일반 국 30그릇. 그리고 오늘 지킨 것을 한 줄씩 적었다. 문 시간, 복약 시간, 이름 부르기, 서로 탓하지 않기. 아버지는 뜨거운 물을 잔에 나눠주었다. 못 지킨 약속에도 한 잔, 지킨 약속엔 2잔. 세 사람은 잔을 가볍게 맞댔다. 비가 잦아들었다. 불이 돌아왔다. 초침은 다시 고르게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독거 어르신이 말했다. 내일 병원 검사라 공복이라고. 은희는 미음을 준비해 두겠다고 했다. 검사 끝나고 오시면 죽 반과 물반으로
속을 달래자고 덧붙였다. 준호는 오늘의 약속 항목에 이름 부르기를 더 굵게 적었다. 사람은 이름을 통해 자기 하루를 확인한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약 봉투에도 이름을 크게 쓴다고 은희가 말해주었다. 존중의 첫 글자라고 했다. 토요일 저녁 가게 앞 화분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다. 아버지가 흙을 만지고 은희가 물을 주고 준호가 라벨을 붙였다. 다음 주 첫 수확은 어르신 상에 올리기로 했다. 작은 잎이 올라오자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성장은 기다림의 다른 말이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지만 셋은 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가볍게 밀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직 아프세요? 아버지는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나 덜 외롭다고도 말했다. 은희는 하루에 10분만 더 걷자고 제안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걷자고 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각인의 문장이 얕게 빛났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자. 준호는 말했다. 이 시계 언젠가 제 아들에게 물려줄게요. 방법까지 같이 물려주겠습니다. 문 여는 시간, 국 끓이는 순서, 이름을 부르는 법.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은희는 강물에 작은 돌을 던졌다. 동그라미가 겹으로 퍼졌다. 오늘 지킨 약속이 내일의 동그라미로 번져갔다. 월요일 아침 문을 다시 열었다. 경비는 오늘 국물 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준호는 똑같은 시간에 끓였다고 답했다. 아버지는 똑같이 끓이지 않는 것이 똑같이 끓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어제의 날씨와 오늘의 손님을 고려하는 일, 변수 속에서 일관을 만드는 일. 그 말을 손님들은 이해했다. 오후 청년 손님이 혼잣말을 하듯 물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맞나요? 준호는 대답했다. 맞게 사는 것보다 매일 약속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내일도 엽니다. 그러다 보면 맞는 쪽으로 조금씩 가 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국물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그는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나갔다. 글씨는 떨렸지만 이름은 정확했다. 저녁 마감, 세 사람은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가스를 잠그고 약 상자를 잠그고 문을 잠갔다. 내일 오전 7시 다시 열기로 했다. 말 대신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했다. 어둠은 깊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약속은 어둠 속에서 길이 되었고 길은 늘 서로에게로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리뷰에는 길고 화려한 문장보다 짧은 한 줄이 늘었다. 여기는 약속을 판다. 그 한 줄이 간판보다 더 큰 간판이 되었다. 둘째 달에는 작은 변수가 생겼다. 아버지의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 은희는 약을 조정했고 산책 시간을 줄이고 호흡을 늘렸다. 준호는 주방의 동선을 바꾸어 아버지의 움직임을 줄였다. 손님들은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그들은 더 천천히 먹고 더 천천히 말했다. 식당의 속도가 사람의 속도가 되었다. 셋째 달 은희가 제안했다. 매주 토요일 10그릇의 식사를 동네 어르신에게 드리자. 준호는 원가를 공개하고 기부함을 투명하게 놓았다. 아버지는 상추를 더 심었다. 토요일이 오자 어르신들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밥과 국과 이름이 한 상에 올랐다. 넷째 달 준호는 자리에 앉아 첫날의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약속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굵었다. 그 아래 새 항목을 적었다. 할 수 있을 때 도와주기,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 말하기. 그는 펜을 내려놓고 부엌을 보았다. 아버지는 국을 뜨고 은희는 약을 챙기고 그는 이름을 불렀다. 하루가 완성되는 방식은 단순했다.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반복하는 일. 그 단순함이 사람을 살렸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창가에 햇살이 길어졌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지금은 어떤 약속을 가장 지키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문을 여는 약속. 준호는 웃었다. 그 약속은 오래 지켜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은희는 카운터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오늘을 지킵니다. 그 문장은 식당의 인사말이 되었고 사람들의 인사말도 바꾸어 놓았다. 내일 봬요. 대신 오늘 잘 지내셨어요가 먼저 나왔다. 오늘을 확인한 사람들이 내일을 덜 두려워했다. 밤이 깊어지면 셋은 가끔 말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서로의 호흡이 비슷해지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 준호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은 멈추지 않았고 고르게 전진했다. 그는 생각했다. 사람도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멈칫거리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멈칫은 죄가 아니고 다시가 용기라고. 어느 날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시계를 언젠가 제 아들에게 물려주어도 될까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네가 먼저 지켜라. 그리고 방법까지 물려줘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 여는 시간, 끓이는 순서, 이름 부르는 법. 그는 마음속에 세 가지를 다시 새겼다. 식당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절에 따라 달랐다. 여름에는 가벼웠고 겨울에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규칙을 믿음으로 읽었다. 믿음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졌다. 준호는 종종 방명록을 넘겨보았다. 짧은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는 약속을 판다. 그는 펜을 들어 맨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약속을 지킨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손끝의 떨림이 사라졌다. 손끝이 안정되자 마음도 안정되었다. 가게 문을 닫고 셋이 나란히 걸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약속은 길이 되었고 길은 서로에게로 이어졌다. 세 사람은 같은 속도로 걸었고 같은 방향을 보았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키겠습니다. 끝.